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별 부모 상담 및 코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 목표는요, 아동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정서 행동 특성들이 다양할 것인데, 그중에서 우울, 불안, 분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또 인지적 수준이나 또 정서적 특성, 또 신경발달 장애 특성별로 어떻게 부모 상담의 실질적인 상담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강의 목표로 세워두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우울, 불안, 분노의 이제 특성을 하나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 상담에서 그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는지, 이게 두 번째 학습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지적 수준이나 혹은 정서적 특성에 따라서도 어떻게 이 부모 상담의 전략을 다르게 세워볼 수 있는지가 세 번째 학습 효과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조금은 다른 특성인 신경발달 장애. 사실 많지만요, 오늘은 조금 더 자폐 스펙트럼과 ADHD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부모 상담 전략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지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울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모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불안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모 상담. 세 번째는요, 분노 혹은 이제 공격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모 상담. 네 번째는 이제 정서가 아니라요. 우울하든 불안하든 분노 공격성을 가지고 있든 이 아이들이 만약 인지적 수준이나 혹은 또 다른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부모 상담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자폐 스펙트럼과 ADHD라는 이 신경 발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부모 상담을 할 수 있을지 다섯 가지의 목차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아동 청소년 우울에 대한 부모 상담입니다. 자, 저희는요, 조금은 이 우울이 무엇인지 한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가 우울했을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런 특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입니다. 어떠셨을까요? 아마 내 생각의 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어떠한 사건의 원인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럴 때 이 화살을 어디로 돌릴까? 바로 내 쪽으로요.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야. 라는요. 일의 원인을 나의 탓으로 화살을 돌리는 이 내적 기인의 인지적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인지삼재라고 해서요. 나, 타인,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인지, 즉 정보를 처리하는 생각의 특성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서요. 자살 사고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걸 하나씩 한번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요. 인간다 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각보다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 편향성이요. 원시 시대 때 우리가 큰 곰이나 사자를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돼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곰을 만났는지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게 하고요. 어느 시간대에 곰을 만났는지 기억해야 그 시간대는 어때요? 그곳에 가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생존 전략이자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하지만 우울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요한 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요, 곰을 만날 일이 없다. 예.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요, 예를 들어서 시험지를 들고 오는 선생님, 네. 시험지를 들고 오는 선생님은 절대 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위협이나 부정적 사건이 곰과 같이 큰 위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를 반추시키면서 스스로
그것을 위험이라는 사인을 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주면서 우울감을 지속시키는 게 우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정적 생각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 상담 플러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우울감, 또 무기력감, 흥미없음, 재미없음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적 개입을 해야 할지는요, 바로 이런 인지적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 단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부정적이란 단어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서요, 이제 사이렌이 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렌이 울리면서요, 위험해. 나 지금 곰을 만났어라고 감각 신호에다가 나에게 너 지금 굉장히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너 빨리 앞에 있는 곰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뭔가 해라고 하면서요. 몸에다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막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죠. 그러면 저희 어때요? 인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표정도 어두워지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다음에 배도 아프고 하면서요. 생리적 반응이 유발이 됩니다. 생리적 반응이 유발되면 저희 배도 살살 아프면 어떨까요? 안절부절 못한다. 약간 집중이 어렵다면서요. 해독이 유발이 돼요. 즉,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자꾸 안절부절 못하니? 왜 이렇게 자꾸 집중이 안 되니? 왜 이렇게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 자꾸 안 듣니? 행동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부정적 편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은 다루진 않았지만 부모 상담의 첫 번째 팁이 아마 이 생각을 바꾸는 것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네, 내적 기인이에요. 이게 우울한 친구들의 큰 특징은요. 시험을 못 보거나 뭔가 실패했던 경험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 봤더니요. 본인에게서 찾습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내부적, 내 탓으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적 그리고 전반적.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성공 경험. 즉, 이번에 좀 시험 잘 봤는데 누구야 이번에는 참 머리 스타일이 예쁘구나 라는 나름의 칭찬을 해주었었을 때는요. 하는 대답들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지나친 외부기인이요. 우리 반 평균이 다 높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좋은 경험, 성공의 경험의 그 원인은요. 외부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실패는 내 탓, 성공은 다른 사람 탓. 자, 이런 부분들이 우울을 훨씬 더 유발하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래서요. 우울한 아이들이 쓰는 언어의 특징이 바로 이게 있어요. 내 탓이에요. 내가. 어떤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내 탓에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울감, 무기력감을 자꾸 장기화시키는 또 하나는요, 바로 안정적이라고 해서요. 늘, 언제나, 항상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쓰지요. 언제나 못해요, 늘 못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라는 말은 늘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일반화.